자,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보시죠. 여기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인데 왜 이분들이 성곽에 다 있어요? 이 성이 다 완성이 안 됐죠. 이게 1800년대 후기에 서울 경복궁 광화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한복을 하얀 옷을 입었어요. 1800년대 후기입니다. 1800년대 후기.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코리아가 우리가 사는 땅을 옛날에 1627년에 생겨나서 1885년도에 망했다라고 영국 토인비가 기록을 해놨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금을 받아서 외인들, 일본이 궁궐을 짓는 겁니다. 이게 궁궐을 지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왕이 거처하는데 이런 데 막 올라가고 그랬습니까? 말도 안 맞죠. 근데 국가에 무슨 큰 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얀 상복을 입고 그 성 쪽에서 아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종로의 상가들, 즉 그 보부상들이 이게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경복궁은 기록적으로는 1000개의 정각 건물로 이루어졌다. 근데 1000개가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조선에 들어가려면은 아메리카가 언제 아메리카로 분리가 됐나? 옛날에는 아시아였잖아요. 아시아인데 아메리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한반도하고 만주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한은 내가 써놨죠. 한은 크다, 넓다, 높다, 깊다, 밝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남북한 땅을 놓고 있을 때게 큰 산이 몇 미터요? 2000여 미터죠. 바다 깊이 얼마요? 서해안 30에서 50m입니다. 동해안 100m에서 300m입니다. 깊이가. 그런데 아메리카 쪽으로 가면은 얼마나 깊어요? 3000m 1만리 해저가 나옵니다. 안 맞잖아요. 높다. 거기는 6000여 미터 있습니다. 우리 역사 사서에 흰독을 얹혀놓은 그런 것이 백두산이다라고 나옵니다. 걸어가는데 6000리가 나옵니다. 6000m가 나옵니다. 그럼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 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다라는 거 뭐예요? 동방이죠.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볼 때게 자, 옛날에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대륙이 분리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어느 쪽이 동쪽입니까? 여기가 동방 아니에요. 여기 해가 제일 많이 뜨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여기가 동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땅에서 여기가 동방 A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틀리잖아요. 이게 하나고. 반도라는 거면, 반도는 1800년대 후기에 일본인들이 반도라는 용어를 최초에 씁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온 반도가 아닙니다. 신조어, 또 파생어, 서로 자기들만의 그 고유 언어를 명칭을 썼는데, 그래서 이태리 반도, 우리만 지금 쓰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뭐라고 써요? 섬이요, 그냥 돌출된 부분. 우리 고유 언어는 한머리, 해머리 이렇게 하죠. 근데 자, 부도지에 보면은 남북 5만리 강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자, 여기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5만리 안 됩니다. 2만 몇천 리밖에 안 돼요. 안 맞잖아 이게. 여기요 비어가면 남북 5만리인데. 자, 이제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이칼 호수죠. 천해라고 합니다. 천해. 자, 바이칼 호수에서 이렇게 쭉 재보면은 남미 여기까지 5만리가 나옵니다. 다음에 만주에서, 왜 만주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만주라고 그러죠. 이 만주에서 재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남국대륙까지 오면은 딱 5만리가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남국대륙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은 안 맞죠. 왜냐하면 빙하, 절빙이 돼가지고 안 맞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 한반도하고 만주 이 부분만 아시면은 우리 역사 진실을 알 수 있겠다. 그런 감이 느낌이 올 것입니다. 자, 아까는 밖에서 봤습니다. 1902년도에 경복궁 광화문 안쪽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관야정이라는 사람인데 세키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일본 제국대학에 1904년에 발표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강 씨가 이제 이 사람을 했는데 아간파천이라고 해놨어요. 아니 이 궁궐 안에가 정문 아닙니까? 경복궁이 정문인데 어떻게 잡초가 이렇게 많이 나요? 아까는 1800년대 후기에 성벽을 막 짓고 있어요. 광화문을. 그 1902년도에 완성이 됐다는 건데 그 전에 이 잡초가 이렇게 무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해석은 누가 강규진이라는 사람이 써놨는 건데 1990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고조 황제가 아간파천 1896년도에 아간파천을 했다. 궁을 비운 지 6년이 지난 무렵이다. 1896년도, 1897년도 2월달 1년 정도에 아간을 파천했어요. 러시아 공사로. 근데 이 역사적으로 얘 안 맞는 것이 자 왔어요. 고종 황제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이 지금 역사 교과서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1902년이에요. 2년이면 6년입니다. 돌아왔는데 궁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돌아왔어요. 1년 만에. 궁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해석은 관야정이라는 사람 진짜 해석은 뭐냐? 환계. 궁으로는 못 쓰게 됐다. 궁으로는 못 쓴다. 환계란 말을 썼어요. 기둥이 기울고 잡초가 기단을 덮고 창서 회색쥐들이 막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창소가 고와에 숨어 있어도 수축할 여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교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태전에 잡숴보십시오. 교태전은 뭐예요? 왕비하고 왕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합궁을 해가지고 그런 교태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이 궁을 지금 1902년도인데 나라가 우리는 배울 때 그냥 1910년도에 망했다고 했어요. 망하기 8년 전인데도 이렇게 막 건물이 무너지고 이 잡초가 무성하게 납니까? 안 맞잖아요, 이건. 여기는 이제 짓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 없어요. 대조선의 양식인 중국풍을 갖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어놨습니다. 이걸 아까 그 관야정이라는 사람이 사진 촬영한 거예요. 어디서 도둑질해 온 게 아니고. 자,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창경궁에 갔거든요. 창경궁에 갔는데 제일 아름답다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통명전을 들어가 봤습니다. 통명전. 자, 모두 왕과 왕비가 서로 밝게 통하는 그런 잠을 자는 곳입니다. 통명전. 창경궁에 제일 많이 그 기거를 하셨죠. 왕들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골집에 가면 문간방 아시잖아요. 문간방. 문간방 보셨어요? 머슴이 한 사람 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왕과 왕비가 자요? 이 조그마한 나라, 전라도, 예를 들어서 전라도 도지사 공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넓은가? 근데 왕과 왕비가 여기서 잤다는 거 나와요. 설명에. 통명전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흥례문인데, 자, 이거 지금까지 설명하면 이건 결론이 나오잖아요. 조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궁들을 지어놨구나. 이런 세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 이제 설명이 깁니다마는 영연방 세력이라든가 우리가 통틀어서 양키 세력이라고 합니다. 양키들이 자금을 줘요. 그럼 그 외구들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애국가 있었고 또 양키 세력, 카리브 해적 거기에서 해적질을 하며 사는 외적이 있습니다. 외구들이 있습니다. 그 외구들이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남한 땅에다가
대조선을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놨는데 대조선이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도 안 들어오니까 나 몰라, 돈도 안 줘 하니까 방치를 해서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은 이 남한 서울에 경복궁이니 무슨 창경궁이니 덕수궁이니 그런 궁들이 이제 덕수궁은 그 이등방문이 덕수궁으로, 왜냐하면 고종이 여기서 덕이나 살다 노인당을 지어놓은 게 덕수궁이라고 이름이 합니다. 원래 진짜 이름은 경운궁이죠. 그러면 자, 아까 아간판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경복궁에서 아간판천, 덕수궁으로 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얼마나 돼요, 거리가? 얼마 떨어지다 1k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상궁도 있고 내시도 있고 관리 풀 뽑는 사람도 있고 뭐 예조도 있고 있고 뭐 각 관리들이 다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요? 어떤 미친놈들이?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결론은 우리 대조선은 이 땅에 도읍지나 수도가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정조 때라고 나와 있는데 천하도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 남극까지 다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이 천하도지도가 고려 만국전도를 베껴서 그려놨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 사학계입니다. 자, 고려 만국제가 1602년에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의 이 지조가 함께 편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도에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지조라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마테오 리치만 나옵니다. 왜 그랬냐? 서양인이 그랬다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 전부 다 한문이에요. 서양인이 만약에 유럽에 그 선교사가 이제 로마 교황청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서 그랬다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태평양 중심으로 해요? 대서양 중심으로 그래야지. 이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지도를 보고 이걸 기랬다? 천하도지도를 그랬다? 안 맞는 거예요 또. 왜? 이 지도하면 이 요것보다 더 상세하게 그랬어야 옳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여기는 대충해요. 여기는 상세하게 그랬어요. 그보다 100년이나 앞선 이 고려만국전도가 100년 후에 천하도지도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대충적으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맘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아시고 또 넘어갑시다. 그러면 만주와 통주강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걸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도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유럽이 있고요.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에 북미 대륙이 있고 남미,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모르는 해협이 있어요. 바로 육지였다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이쪽으로 오는 건 러시아, 이쪽 시베리아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주리아가 바로 코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코리아가 여가 있고 여 일대가 만주라고 지도를 그려놨어요. 누가? 미첼이라는 사람이. 자, 요 밑에 보면은 1672년도에 프랑스 쌍송이 그린 지도입니다. 이 아시아 일대를 그려놨는데, 자, 1672년도에 만주를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를 시베리아라고 해놨어요. 그럼 여기는 타타르 지역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만주와 시베리아를 정확히 구분해서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자, 만주가 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링 해협이라고 알고 있는 여기서 바로 건너가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우리 사서에는 한나절 걸린다고요. 배를 안 타고 강이 얕아서. 그게 바로 통주강입니다. 이게 자, 이제 만주가 여가 있다는 건 이제 아셨죠?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가 이렇게 따와봤습니다. 1790년도에
부티옹이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입니다. 자, 만주가 구분이 없습니다. 1790년대 그린 지도인데 프랑스에서 그냥 시베리아라고 써놨어요. 시베리아. 이 넓은 땅이. 그리고 여기는 타타르 시보노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 시보노라는 뜻은 뭐냐면 분쟁적이 일어났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지금 한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위에 여기에서 서로 싸운다 이거요. 그리고 여기다는 뭐라고 썼냐? 여기는 타타르가 뭐예요? 조선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계사는 타타르족이라고 합니다. 타타르족. 자, 여기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곧 점령당하는 곳이고 여기는 앞으로 먹어야 될 땅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동북아 역사전에 이런 것도 모르고 여기서 다 개전을 해놨어요. 앞으로 여기를 분리를 시키고 먹어야 될 땅이라고 이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상송이라는 사람, 부리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자, 여기에 코리아라고 써놨고 여기에 자본이라고 써놨습니다. 자펜하고 자폰하고 니폰하고 또 틀립니다. 그건 이제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700년대 일본 고지도인데요. 일본 구주대학 도서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선이 이 지금 아시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조선이 얼마나 크냐? 여기 만주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 쫙 해서 일본이고 요 동남아시아, 유럽 여기까지가 다 대조선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 티벳하고 유라시아 쪽이죠. 여기는 놔두고 이 일대가 다 대조선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일본 구주대학 도서관에 지금 보관돼 있는 고지도가 이거 충분히 우리가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 이 고지도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쫄아듭니다. 대조선 강역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이렇게 여기는 다 러시아가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일대만 동남아시아도 이제 독립을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